자, 두 번째인데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효과적인 학습 전략, 또 메타인지 기반의 학습 전략을 활용하는데, 물론 아까 방법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습 방법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 좋은 학습 방법. 근데 그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이 얘기를 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이 수업 전하고 중하고 수업 후, 우리가 이제 수업이 이루거나 학습이 이루어질 때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이것을 아까 매니지먼트로 말씀드렸죠. 실행을 하느냐, 실행하지 못하느냐가 결국은 성공적인 학습으로 이끄느냐, 못 이끄느냐의 중요한 갈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려면은 어떠한 전략을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실행을 적절하게 잘 하기 위해서 저런 도움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우러져야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우러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수업 전 전략 아시다시피 예측하겠죠? 예습입니다. 예습의 중요성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참여하면서 수동적인 학습, 단순히 듣고 필기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마 동영상을 또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측하겠죠? 복습입니다. 복습인데 예습과 실제적인 능동적 참여, 복습이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학습 전략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예습이라든지 참여라든지 복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게 안 돼요. 그렇죠. 저게 안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예습해야지 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예습에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 전 학습 전략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습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습을 하는 것에 대한 좀 레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우리 교재를 읽거나 미리 학습할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아마 예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습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적으로 봤을 때의 지적 기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가 만약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인지, 어디 지점을 들을 것인지, 어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건지 우리가 먼저 훑어보고 간다면은 더 여행이 기대가 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내용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예습을 하는 과정이 바로 예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으로 내 배울 내용에 대한 길을 미리 거시구조라고 하는데요. 좀 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습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미리 봤던 내용들이 강의하는 교수님의 내용들이 이제 쏙쏙 들어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에서도 자기 이름은 우리가 정확하게 듣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뭐냐면은 내가 미리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선택적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갔을 때 보다도 학습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간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학습 목표, 내가 오늘 배울 게 뭐야? 그리고 내가 이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정말 모르겠어. 이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아닌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진짜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최소한 그 레벨을 저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한번 제시를 해봤는데요. 첫째, 아무리 수업이 바쁘다고 들으면은 목차라로 한번 이게 보시고 전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차라도 이제 보기 어려우면은 전체적인 우리 강의 교재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훑어보기, 한번 스캐닝하듯이 훑어보기고요. 세 번째 레벨부터가 조금 이제 정독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김상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우리가 배우면서 메모하기, 밑줄치기. 이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하게 이걸 숙독해가지고 외워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쭉 읽어보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모르는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 같네? 라고 표시를 하고 하는 것이 한번 정독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예습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정독을 하면서 우리가
생겼던 질문들 있죠. 질문을 갖고 들어가면은 내 질문을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은 어떤 말을 하실까? 내 질문이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집중하면서 듣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업에 집중하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지식의 내용을 외워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내용에서 의심을 품고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저 질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질문의 전략 뭐 간단하게 또 말씀 주실까요? 예, 그래서 수업 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 질문을 가지고 수업을 임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은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힘이라고 볼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뭘 알아야지 질문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우리가 질문을 못 해요. 맞습니다. 왜? 다 모르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고 있고 또 내가 왜 모를까? 또는 그 안의 내용 속에서 왜 이런 이유가 생겼을까라는 이유, 왜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수업에 한다라면은 이게 바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수업에서 능동적인 참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할 수 있는 세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질문의 소통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교수님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도 가능하고요. 아니라면 실제로 온라인 학습을 할 때 질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약간 좀 일방향적인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학습 동아리에서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를 한다면 서로 질문하고 그렇죠. 서로 답변하고 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지적 그 어떤 만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학습 중 전략이 또 있는데요. 예,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임했다라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에 임하면서는 그냥 강의 내용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습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써보고 이런 어떤 오감을 통한 학습이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내가 중요한 내용들을 또는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개념들을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메타인지 기반의 학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 필기 우리 전체적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노트 필기를 가질 때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좀 필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1차 노트라고 하는 건데요. 요 1차 노트와 관련된 것들은 요약 정리보다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농담이라든지 또는 사례들을 최대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이 아마 1차 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차 된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요약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2차 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 나간다는 것 자체는 학습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제거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할 때 이제 3차 노트 필기 또 N차 노트 필기까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1차 노트, 2차 노트 필기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도 보고 기말고사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고사장에 한 장의 커닝 페이퍼 같은 자료를 듣고 간다면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겠느냐?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N차 노트의 이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위에 이제 계속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인데요. 뭐 굳이 뭐 공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안다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용이고 사실 저 얘기 너무 좋긴 한데 노트를 1차, 2차, 3차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저렇게 하는 게 정말 힘들긴 한데 실제로 저렇게 우리가 왜 저렇게 해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1차 노트, 2차 노트, 3차 노트 차수가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만큼 복습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학습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어차피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기억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노트 필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왜 노트 필기를 강조하겠습니까? 네, 네. 그만큼 우리는 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망각을 줄여드리고 기억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고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를 등한시하고 학습에 임한다면은 아마도 성공적인 학습으로 성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물론 개인의 어떤 기억력이나 이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노력해라. 그리고 저 노트 필기의 5가지 또 효과를 또 말씀 주셨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노트 필기 효과를 이제 5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내용에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적다 보면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이제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교수자 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는 용어를 또 기억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강의 내용을 내 용어로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기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우리가 자동 반복 학습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봤죠, 귀로 들었죠, 한 번 쓰죠. 기본적으로 3번 복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감각을 이용해서 기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귀찮고 힘들다 보면은 우리가 좀 학습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공부가 쉬운 건 아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노력한 만큼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능동적인 학습 참여의 전략도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이 능동적 학습 참여의 2번째 전략은 일단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예, 우리가 이제 듣는 거와 관련돼서 또 필기하는 거는 개인 중심의 어떤 자기가 스스로 하는 학습이라면은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학습 효율성, 효과성 피라미드 이런 연구를 한 결과들을 보면은 단순히 수업을 듣고 보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말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LMS라든지 또는 게시판이라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서로 질의응답하고 또는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자신의 의견도 말씀해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자신의 용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교실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사람이 교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가장 많이 배우기는 합니다. 근데 그 주도권을 학생이 가지고. 맞습니다. 보면 뒤에 이제 또 이미지에 또 저장해 주셨는데 보여주시는데 요즘엔 또 떠드는 독서실이 또 그렇게 많아지더라고요. 떠드는 말하면서 하는 학습 방법 이렇게도 상당히 요즘에 이제 학원가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는 말하면서 학습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가르치면서 학습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못하면 말을 못 하거든요. 맞아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이 어떤 인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실험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조용하게 혼자서 공부하는 팀하고 또는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서로 이제 협력학도처럼 이렇게 하는 실험을 EBS에서 진행한 학습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어느 팀이 더 학습 효과가 좋았을까요? 설마?
예, 맞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조용하게 혼자서 공부한 집단보다 네. 예, 서로 말하면서 가르치면서 하는 학습의 효과성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이제 아까 학습 피라미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혼자 노트 필기하고 기억하려고 막 하는 학습을 했다면은 더 효율적인 방법은 그거를 스스로 끄집어내는, 이게 집어넣는 방식에서가 아니라 집어넣은 것을 끄집어내서 자신의 말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작성하는 그런 과정이 능동적인 학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의 학습 방법은 여기 밑에 백지 노트 쓰기, 나에게 설명하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와 설명하기를 통해서 정말 나의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말과 글로 표현하는 거. 그렇죠. 결국은 또 머리에 있는 지식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말하고 써보는 거.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학습이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다른 들어요. 학습이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학습과학이라든지 심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업 중이 끝났고 예. 수업 후의 학습 전략 복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 수업 후 전략 이제 보면 복습입니다. 네. 이거 보시는 것 같이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리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습을 왜 하느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습을 하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기억하는 망각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에밍하우스의 이제 망각곡선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프이긴 한데 하루에 학습을 한 다음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나면은 학습한 양의 30%, 40%가 감소가 되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거의 70%가 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70%나요? 70% 이상이 망각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지 않으려면은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나요? 그렇겠죠. 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뭔가 기억을 리뷰를 반복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기억과 관련된 곡선들도 보면은 이렇게 망각 곡선은 상당히 이렇게 그래프처럼 되게 급격하게 또 망각이 되는데 기억하는 건요 오른쪽에 그리시는 보는 것처럼 이게 올라가는 게 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기 S자 곡선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야 기억이 되고 학습이 되는 효과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이라는 것 자체를 반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망각하는 효과성을 끌어올려서 반복을 해서 그런 망각하는 효율성을 끌어올려서 그게 리뷰, 복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최고의 학습 방법, 뭐 자기 노트 필기하고 그렇죠. 또는 설명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2차 노트, 3차 노트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수업 들은 거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트 필기를 해서 자신의 용어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복습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오른쪽에 노트 필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구조화해서 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뭐 많이 하는 노트 필기 전략들 보면 어떤 뭐 코넬 노트 작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학습의 내용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좀 다르니까요. 좀 더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노트 필기의 전략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습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복습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학습과학에서 심리학자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을 안 하면 공부 안 한 것과 같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해서도 지나고 나서 기억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공부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네요. 안 한 거죠. 공부라는 행위는 하긴 했지만은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배운 내용들을 좀 더 내 것으로 기억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복습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